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국회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에 관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또 자화자찬 이래선 아무리 재정 풀어도 경제 못 살린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정 확대만으로는 한계, 민간 활성화가 우선이다. 정부는 정책 전환하고 국회도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내 탓이요 없이는 갈등의 질곡 못 벗어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립, 갈등, 반목, 격화, 국가 잠재력 뿌리치 흔들어 대통령부터 정치 탓 앞서 통합의 길 성취할 필요하다. 다른 건 털리다 규정 말고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혁신 강조한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확실한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 사태 사고가 없이 공정사에 주문한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단순히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는 의례적인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역할이 아닙니다. 최고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혼란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적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정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경제정책 역시 있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놓고 한쪽은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비난하는 해프닝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을 말하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극복할 대안은 어느 쪽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공수처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놓고 양 진영이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는 마치 같은 당인 것처럼 합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둘 다 자본가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보수 세력임에는 일치합니다. 그러니 빈부격차와 양극화, 사회적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리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금리 인하 안 먹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노동시장 개혁은 물론이고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감세가 필요하다. 앵무스 같은 그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리나 그 자체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갑자기 노동시장과 규제 개혁 그리고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네요.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옷보따리 내놓으라고 때를 부린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자들의 노동사무권과 아이로 조약 비준과 충돌하고 규제기관 안전과 환경 문제 그리고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충돌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세는 국가재정 축소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에 국한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의 수사 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야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표결 처리로 공수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장이나 검사 임명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 등 더 정치화되어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공수처는 한때 자유한국당도 주장했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양 진영이 정치화한 그런 문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50원의 칠레 폭동, 포퓰리즘 한국의 미래일 수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과잉복지 대신 노동 규제 개혁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의 문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부매 정책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미국의 앞마당에 위치해 유족월가 자본에 의한 지배와 수탈로 인한 부의 해외 유출이 빈곤을 더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미 상황을 한국과 비교하면 빈부격차와 비교해야지 경제 규모의 턱없이 부족한 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산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문 재정 확장 필수 513조 슈퍼 예산 돈 풀기 남용 없애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예산 증가분의 47%는 일회성과 경직성이 강한 노동복지 보건 분야에 배정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슨 슈퍼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올해보다 43조 9천억 원, 9.3% 늘어난 예산인데 그 늘어난 예산이 47%면 20조 6천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513조에 대비하면 4%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4%가 마치 47%가 노동보건복지로 배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참 통계는 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체 예산의 47%인 만약에 241조 원이 노동보건복지 분야에 쓰인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경제성장의 목적은 바로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241조이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정시확대 추진, 공교육 혁신 함께해야 공정교육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를 뽑아 기를 수 있을 때 다양한 미래 인재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대학교 보내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내지 80%가 대학 진학하는 세계 최고 대학 진학률의 나라니까 교육을 대학 입시 준비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도 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 유럽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20, 30%에 불과합니다. 교육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할 때입니다. 그리고 혁명적 교육 개혁이 필요합니다. 옛날과 달리 인터넷과 도서관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내용을 이런 내용을 왜 암기시켜 시험을 치게 하고 쓸데없이 서열을 매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취임 6개월 64차례 난내기 외부활동 나선 통일장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대북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 실현 가능한 전략을 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옳은 말이긴 합니다. 대북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일할 수 있는 통일 전략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죠. 남북이 다른 체제 하에서 이 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준비, 그런 어떤 단계적 절차, 통일이 단순히 통일부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군사 외교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 부처가 통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독립적인 통일부를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금융투기 관련 한국경신문은 DLF는 도박이라는 금감 원장의 인식 문제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는 일종의 갬블 도박이죠. 도박하는 사람들이 금융회사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금감 원장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적금에나 매달리게 해서는 금융회사도 투자자도 살 길이 없어질 것이다. 이 금융화가 필요한데 이 금융화를 도박의 개념으로 금감원장이 얘기한 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투기자본은 도박이다 이렇게 정리한 것은 굉장히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카지노 자본주의라 부를 정도로 사기, 약탈, 수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좋아 금융화, 금융산업이지 금융약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청년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글로벌 현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8회 세계 한상대회를 소개하고 글로벌 한상들의 불굴의 의지와 성공신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그런 한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성공신화가 아니라 보편적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원전 줄이면 무슨 수로 온실가스 10% 내 32% 감축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탈원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요. 뭘 보고 원전을 줄인다는 것인지 또 물어야겠습니다. 탈원전은 정부 주장이나 이를 반대하는 핵마피아들이나 모두 허상을 가지고 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 계속 가동되고 있고 원전은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왜 탈원전이라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문제는 화석연료 문제 이전에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면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하라라는 김정국 국방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환상 접고
단호히 대응하라라는 이제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남북한 군사외교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나 문화 교류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친북 반미단체의 절절매며 압수수색도 협의한 경찰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의 절차와 과정을 둘러싼 공방이지 친북 친미단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집 압수수색 때도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조국 부인 사이에 압수수색 내용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집도 친북 반미라서 그랬나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걸 왜 친북 반미로 몰아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교사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학생들이 정치교사 감사청원까지 나선 참담한 현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교사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탈정치화한 것이 문제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자유롭게 정치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이고 학교다. 국가가 정한 정치 이념, 학교가 정한 정치 이념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학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